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영상 하루 만에 올리게 되죠. 네, 이게 가격 인상도 오늘 영상 오전에 올렸는데 오전 좀 넘어가지고 인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테슬라 오너분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 그러니까 EAP 옵션 갑자기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격 인상 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환율이나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그래도 얘들이 좀 양심이 있으니까 8,100만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8,350만원? 8,350만원? 참, 아무튼 모델3 롱레인지급이 이렇게 비싸졌다. 심지어 스탬플, IWD는 왜 올렸어요, 얘는 도대체? 얘 왜 올린 거야? 퍼포먼스도 이렇게 가격을 많이 인상을 했고요. 이게 가격 너무 올려가지고 제가 얼마 올렸는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물가물하고요. 아무튼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모델 Y는, 롱레인지가 9,400만원 진짜 달나라로 가버렸죠. 모델 Y 퍼포먼스는 제가 설마 1억이겠습니까? 9,900 맞추겠죠 했는데, 제가 테슬라를 너무 자비로운 회사로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자비가 없다. 1억이 넘었습니다. 깡통이 1억이야. 진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막 테슬라를 저렴한 가격에 출고 받으신 분들은 정말 좀 기분이 좋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막 좋지가 않죠. 왜 안 좋은지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핵심은 그냥 이렇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팔 것도 아니다. 중고차 올라봐야 갈아탈 것도 아닌데. 그래서 테슬라 인프라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팔리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주 역방향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어제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다루진 않을 거고, 오늘 주로 다룰 얘기는 이거죠. 향상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기존에는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 옵션까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네, 보면은 가격이 반값입니다. 아예 반값은 아니지만 500원은 그냥 좀 올려준 것 같아요. 반올림 해가지고. 그래서 452만원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FSD 같은 경우에는 시내 자동 주행, 교통신호등, 정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반값인데 뭔가 반전이 아니네? 뭔가 좀 해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자죠. 어떤 훌륭하신 분, 전기차 읽어주시는 분께서 죄송합니다. 유럽하고 중국에 반값 FSD라고 해가지고 EAP 옵션, 이 옵션을 판매를 한다.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될까요? 하고 좀 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네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900만원 넣고 쓰는 거랑 450만원 넣고 쓰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냐? 여기 보세요. FSD 구현 기능, 오토파일럿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의 모든 기능, 이거를 포함하는데 그거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이 출시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거를 쓰는 게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죠. 누가 봐도. 그래서 기존에 FSD를 사신 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난 테슬라를 믿었는데 만년 출시 예정이다. 이거 풀어주지도 않고 이거 굉장히 섭섭한데, 그 와중에 반값 FSD 이렇게 풀어줘? 아이고 배 아프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커뮤니티 보면은 지금 결제 러시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450만원이 그냥 쉽게 이렇게 쓸만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커뮤니티 보면은 이 결제 인증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수십 건 이상 본 것 같아요. 100을 넘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최소 수십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딱 테슬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FSD 가치가 딱 이 정도인 겁니다. 900에 사기에는 굉장히 과한 가격이었는데 450 정도면 그래도 리저너블하다. 그래서 많이 사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남들이 사고 단톡방에서 많이들 사고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사니까 나도 사야 되나 하고 사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사는 게 뭐든지 좀 저렴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막상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매출을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1순위고,
그 다음이 사실 저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한국에는 뭐 FSD, 베타 돌아갈 일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 EAP를 풀어가지고 매출을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옵션을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만간 FSD의 이 특화된 옵션, 교통신호등 정지 및 표지판 제어가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FSD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내 자동 주행, 이건 FSD 베타인데 일단은 교통신호등 정지부터 되어야 그 다음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 갑자기 막 FSD 베타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게다가 지금 FSD 베타도 미국하고 캐나다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아마 유럽이 진행될 거고,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워낙 좀 특수한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그래서 유럽이 진행되고 그 다음은 정말 전 진지하게 좀 코리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라기보다는, 전자는 좀 부정적이죠. 저는 후자 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FSD 옵션 자체 가격이 좀 인상이 될 것 같다. 1000만원 당연히 넘을 거고 한 1200만원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행보를 보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FSD 가격이 되게 좀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갑자기 EAP를 풀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차별을 안 둘 테슬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제 생각이고요.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해는 가요. 우리나라 FSD 베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나라 뭐 배달 오토바이도 너무 많고 막 어린이 보호구역, 별의별 막 이상한 사람들, 교통에 막 주차난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질 않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FSD 베타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FSD 베타가 얼마나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지,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서 그런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이 미국과 비교해서 결코 막 그렇게 뭐 헬이다 그렇게 부를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도 정말 교통지옥인 곳은 여전히 교통지옥인 게 맞아요. 제가 이 FSD 베타 영상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내용이고, 그리고 유튜버 분도 한번 좀 이야기하신 게 있죠.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한국보다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솔직히 저는 뉴욕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저희 회사에 해외 영업하신 분 물어봤거든요. 뉴욕에 좀 오래 좀 계셨던 분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테슬라 얘기, 뭐 FSD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이 교통에 운전하기 빡셈 정도, 뭐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데 도로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냥 절대 아니라고. 뉴욕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시네.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뉴욕 가면은 우리나라 부산은 뭐 양반이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부산이 양반이면 도대체 뉴욕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할 정도로 좀 기겁을 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이런 도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만 보셔서 그렇지 안 좋은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서도 지금 FSD 베타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할까요? 우리나라에 하려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I가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잡아주면은 AI가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해외에 엔지니어들이 또 개입할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파입니다. 이거는 뭐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FSD 베타가 언젠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고민하신 분들, 나는 우리나라 FSD 베타 뭐 신호등 정지하는 건 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냥 45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나는 테슬라의 좀 미래를 좀 이제 좀 보고 싶다, 미래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 FSD 베타 우리나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FSD 이거 900만원치 사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 가격이 좀 오를만한 그런 좀 낌새가 나거든요. 너무 좀 착착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니라면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좀 부디 뭐 남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사시지 말고, 항상 정답은 없거든요.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FSD 들어가시고, 아니다, 나는 딱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 사시고, 아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난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 고속도로도 사실 거의 안 타 하시면은 이것도
또 사실 필요가 굳이 없죠. 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만 드리기는 아쉬우니까 FSD와 EAP하고 가장 먼저 구분될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바로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거. 시내에서 오토파일럿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저는 시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씁니다. 요새 어지간하면 그냥 써요. 시내에서도 그냥 씁니다. 왜냐면은 이 오토파일럿 쓰잖아요. 전비가 가장 잘 나와요. 가장 스무스하고 가장 안전운전하고 저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봐야 되죠. 게다가 뭔가 이 오토파일럿을 쓰다 보면은 어디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몸소 체득화가 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뭔가 막 그런 감이 옵니다. 이 교차로는 잘 갈 것 같은데 보통 잘 가요. 이 차선이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구간인데 그 차선이 살짝 좀 흐트러져 있는데 여기는 갈 것 같아 하는 곳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고요. 여기는 옆 차선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생각하는 곳은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이런 감이 쌓이는데 저는 이래서 시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신호등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신호등을 인지해가지고 살짝 노란불 바뀌었다가 빨간색 가잖아요. 그 순간에 감속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멈춰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제 파란불이 된다? 다시 출발하냐? 네, 바로 출발하지는 않고요. 그때 악셀을 한번 살짝 쳐주거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이제 EAP 쓰신 분들도 이거 NOA 쓰시면 알게 될 거예요. 테슬라 차량이 뭐 차선 변경 같은 거를 하기 전에 오너한테 허락을 받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할 때 바로 이 스티어링의 오른쪽에 변속할 때 쓰는 레버를 살짝 한 단계 내려준 거, 그게 승인 버튼이거든요.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이제 알람이 띠용하고 옵니다. 그때 이제 악셀을 쳐주거나 아니면은 승인으로 이렇게 기어를 한번 내려주거나 하면은 이때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출발하면은 좋지 않냐? 기존의 오토파일럿도 앞에 차가 있으면은 알아서 멈췄다가 재출발하고 전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출발하게 돼요. 근데 이 신호등 앞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파란불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출발했을 때 이게 워낙 많은 상황이 있죠. 일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미처 막 횡단보도인데 다 못 지나간 경우, 막 좀 어르신분들이 좀 걸음이 느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파란불이 됐다가 갑자기 출발해.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지하면은 멈추긴 하겠지만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신호하는데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해가지고 하면은 이 차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파란불 됐다고 바로 출발했을 때 가버리면. 그래가지고 테슬라 이 FSD에 신호등에서 멈추는 거, 그리고 출발할 때는 별도의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게 이런 이유에서 좀 이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거는 다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읊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FSD 이 가격이 오르면서 아마 이 기능이 추가가 될 거고,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EAP를 이렇게 새롭게 사신 분들에 대해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EAP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자동차선 변경입니다. 자동차선 변경, 이거는 있다 없으면은 정말 불편합니다. 오토바이를 어차피 키고 끄는 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우니까 뭐 거슬릴 거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쓰신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썼는데 이거 있었다가 없으면 진짜 내가 오토바이 쓸 때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고속화도로에서의 주행이 많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한 내용이고, 이 EAP 옵션의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쓸만한 내용들이 바로 EAE 자동차선 변경 옵션입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HDA2에도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결이 다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제네시스도 자동차선 변경돼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감히 제가 이렇게 확정돼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거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실 게 아마도 이 차량 호출 내용이죠. 앞뒤로 PP 주차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영상 찍고 차 빼고 PP 주차로 하려고 제가 이 자리 왔습니다. 이렇게 PP 주차가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원격 주차를 많이 쓸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도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PP 주차하실 때 이제 차를 넣었으면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GPS가 굉장히 좀 안 잡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앱으로 이거를 키려고 할 때 제대로 동작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키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하마 4층 5층 진짜 GPS 굉장히 안 잡히는 곳에 GPS가 안 잡히더라도 앞뒤로 호출하는 경우는 거지간하면 됩니다. 근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앞뒤로 뺄 때 이 차가 조향 안 하고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진짜 좋은데, 그게 이런 내용이죠. 충전 중에 찍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활성화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는 거, 이게 뒤로 가는 거. 근데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좀 틀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트냐?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트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차를 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진 기준으로 한 이쯤에서 차를 이제 빼겠죠? 왜냐면은 얘가 옆에서 안 긁을지 말지 이런 걸 좀 잘 보면서 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옵션을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볼 건데, 문제가 뭐냐? 얘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서 옆에 있는 차를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만 가면 되지 왜 옆으로 틀어? 오너분이 차의 앞쪽에 대각선 쪽에서 굉장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앞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사람이 왼쪽에 있네, 피해야겠다 하고 꺾습니다. 근데 얘가 옆에 차가 있는데 이거를 박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 PP 주차할 때도 여러분들 막 커뮤니티 보면 간지라고 해가지고 PP 주차 딱딱 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딱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동 주차 되는데 오너는 뒤도 안 본다. 남들이 볼 땐 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차를 이상하게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차를 뺄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되도록 좀 멀리서 차가 나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차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빼셔야 얘가 장애물 인식 안 하고 똑바로 차를 빠져나오게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쓸 거,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좀 쓰실 것 같은데, 차로 이렇게 나가는 건 되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안전운전 하거든요. 그 램프 구간에서도 이 제한 속도 굉장히 잘 지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운전 특성상 이러면은 막 뒤에서 되게 좀 눈치를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제한 속도로, 예를 들어 램프 구간에서 50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뒷차들은 뭐 그냥 뒤를 그냥 뭐 똥꼬를 따고 있고 앞차는 후악 이렇게 막 7, 80 이렇게 밟아버리고 50으로 가는 게 맞는데 교통 흐름에 따라서 좀 밟아줘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악셀을 좀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좀 밟아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라고도 볼 수 없는 내용이니까 좀 약간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좀 가장 안 쓰는 게 아마 스마트 차량 호출인데, 저는 그냥 예능용으로 씁니다. 예능. 아니구나, 자동주차 까먹었네. 자동주차는 이것도 예능이에요. 스마트 차량 호출하고 자동주차는 거의 예능. 자동주차는 그냥 요새 좀 이게 얼마나 좀 발전됐나 볼까? 요새 이제 차와 차사가 아니더라도 주차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거의 예능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없으면 못 써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좋은 거겠죠. 근데 얘한테 맡기는 차를 내가 하겠다 이런 거면은 거의 뭐 예능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주차도 그렇게 막 쓰실 내용이 없다. 다만 PP 주차는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차량 호출도 그냥 이게 얼마나 업데이트 됐나 하고 좀 공터에서 공원에서 심심할 때 좀 RC카 하듯이 그렇게 쓰는 경우 말고는 어지간하면 없는 것 같아요. 뭐 골프장 연습장에서 한 번씩 쓰긴 합니다. 제가 잘 될 때 보면 뿌듯한데, 이거 쓰실 때 차와 차 사이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스마트 서원으로 부른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를 긁어버리면은 진짜 이제 나만 사고 나면 상관없는데 옆차까지 피해주는 거니까 되도록 그럴 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EAP 사셨다고 분명히 이것저것 쓰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뭐 자동주차 앞으로 빼는데 옆차를 박았니, 스마트 서먼을 했는데 옆차를 박았네, 기둥으로 박았네,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커뮤니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쓰셔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고 테슬라를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FSD 베타 보면 믿어도 되지 않냐? 그거는 FSD 베타고요. 이거는 꼬레에 들어있는 EAP입니다. 이게 멀티스택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FSD 베타에 돌아가는 프로그램하고 EAP에 돌아가는 프로그램하고 그냥 아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맹신하지 마시길.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 이걸로 인해서 사고 안 나시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커뮤니티 보시면은 사고 사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기다리던 저 같은 경우는 이미 FSD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렇게 막 기다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사면서 좀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이 와 이렇게 결제 많이 할 정도면은 그만큼 이제 가심비를 많이 얻게 되실 거거든요. 정말 많이 만족하실 건데 저도 뭐 다른 오너분들이 좀 이런 거를 즐김으로써 좋아지는 거 보면 저도 좀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걸 뭐 나만 겪어야 되냐? 나만 승자냐? 이런 거는 저는 막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돼가지고 좀 좋은 거는 좀 나눠서 경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겪었으면 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